지방자치단체장과 함께하는 릴레이 토크. 오늘 이 시간은 김성환 노원구청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서울의 자치구 중에서 재정 자립도가 제일 낮은 반면에 또 구 예산 중에서는 복지비 비중 가장 높은 가난한 동네지만 행복한 노원구민의 집을 목표로 구민이 행복해지는 따뜻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행복한 노원을 위한 노력들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세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성환 노원구청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벌써 오시는 게 오래 걸리시죠? 노원구에서. 노원에서 마포까지 오는 게 한 1시간 가까이 걸리죠. 그래요. 이제 서울시청에서 네. 이렇게 콤파스로 이렇게 한 바퀴를 돌리면요. 네. 서울에서 제일 먼 곳이 노원구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그렇군요. 그 청장님은 노원구에 오래 사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신 거예요? 제가 태어나기는 제주도 가까이 있는 거문도라는 섬에서 나서 11살 때 서울에 올라왔는데 섬손이셨네요. 예. 유학 왔죠. 물 건너왔으니까. 예. 11살 때 와서 청춘기는 신천 요 근처에서 살았고요. 네. 제 집사람이 상계동 쪽에 살았는데 집사람 꼬시러 상계동에 갔다가 30살 때 갔다가 네. 그리고 거기 이제 눌러 앉아서 거기가 제2의 고향이 됐습니다. 아. 제가 처갓집 덕분에 출세했다 이런 얘기를 맨날 합니다. 그 상계동 아파트 그쪽 말씀하시는 건가 보죠? 그렇습니다. 예, 91년도부터 살았으니까요. 네. 아, 그래도 오래되셨네요. 이제 한 6년 돼 갑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 지금 재선이시죠, 청장님? 네. 그럼 그 구청장 선거에 나오시기 전에는 어떤 정치 활동을 하셨던 겁니까? 이제 그 지역에서 구의원도 했고요. 아, 그러세요? 예, 시의원하고 어. 또 청와대 노무현 대통령 때 네.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도 하고요. 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이 네. 한 단계씩 올라가신 거네요. 지방자치 이거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숟가락도 알고요. 이제 네. 전체 행정도 해보고 네. 또 청와대도 있고 그래서 정책에 관한해서는 거의 뭐 어디에 내놔도 뭐 두렵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장님 표정을 보니까 이 구청장을 하시면서 좀 상당히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아주 골치 아픈 일이 많을 텐데요, 하여튼. 제 적성에 제일 맞는 일 같기도 그래요? 하고요. 민원도 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원래? 그 민원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리 어려운 민원이라도 일단 들어주는 것만 잘하면 절반이 풀리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게 잘 안 풀리는 민원 같아서 아예 네. 만나주질 않거나 그러면 오히려 민원이 폭발하거든요. 네. 보통 이제 구청장까지 찾아오는 민원은 잘 안 되니까 구청장까지 오는 거의 건데 안 되는 거, 이제. 예. 근데 그거를 피하지 않고 들어주고 네. 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민원인의 입장에서 역지사지해서 요즘 말로 하면 선의로 네. 선의의 의지는 아니고. 선의를. 역지사지해서 그 입장에서 하다 보면요. 네. 또 그 중에 한 절반은 풀리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에서 뭐랄까요 민원인들의 이제 입장도 들어주고 또 네. 그렇게 풀어나가는 과정이 아마 단체장이 해야 될 이 여러 역할 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 노원구라 그러면 이제 지금 서울에서 굉장히 먼 데 있다 그러셨잖아요, 네, 그죠? 그 어떻습니까? 그 거의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노원구 분석이라 그럴까요? 하여튼간에 뭐 선거 때 많이 분석하셨겠습니다만은. 이제 다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노원이 좀 멀다 이렇게 느끼는데요. 네. 그 동네에 사시는 분들은 참 살기 좋다 이렇게 얘기를 그래요? 하십니다. 이제 이유인즉 거기 이제 수락산, 불암산, 네. 또 중량천이 있어서 일종의 배산 임수 지역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쇼핑센터나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특히 아이들의 교육 환경이 굉장히 좋아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네. 높은 편입니다. 네. 그 범죄율도 서울의 25개 구 중에 가장 범죄율이 낮은 그런 네. 동네거든요.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게 네. 그 이제 일자리가 많지 않아서 이제 출퇴근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게 하나의 흠입니다만 네. 그 자체로의 생활 만족도는 아주 높은 그런 동네입니다. 그렇군요. 그 총장님이 그 공약 지난 선거에서 나올 때 공약사항으로서 일반 주택 범죄 제로화, 또 환경 관련 녹색 사업,
또 창동 차량기지 이전 여러 가지 공약을 많이 내고 그러셨던데요. 네. 많이 하셨습니까? 실현하셨습니까? 이제 어쨌든 그 동네에 오래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제 공약을 많이 했는데요. 네. 이제 뭐 후보자나 단체장은 다 잘했다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걸 이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이제 한국 매니페스토 운동본부라는 데가 있는데 네. 그곳에서 이제 전국의 자치단체장이 실제로 그 약속을 얼마나 지켰는지 빌공짜 공약은 아닌지 이런 거를 이제 평가해서 매년 이제 뭐 상을 네. 주거든요. 그런데 저희 노원구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래요? 네, 그런 만큼 뭐 객관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단체에서도 우리 노원구가 이제 제가 약속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뭐 특별한 문제 없이 이제 잘 추진되어 가고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창동 차량기지 문제 이것은 굉장히 노원구민들이 바라고 있는 거죠. 이거 창동 차량기지 이전하는 문제 또 그 도봉구 면허시험장 이전 문제 참 이건 뭐 쉽지 않은 사안이기도 합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이제 노원이 다 좋은데 네. 일자리가 없는 게 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창동 차량기지하고 도봉면허 시험장 전체 면적이 네. 24만 평방미터예요. 굉장히 크네요. 옛날로 표현하면 7만 5천 평쯤 되는 네. 지금 이제 마곡지구가 개발되고 나서 서울의 개활지 중에는 가장 큰 땅이 그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시장 이제 박원순 시장께서 고 지역하고 그 창동 일대를 일종의 새로운 동북 지역의 일자리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이제 작업을 이제 저희 구하고 같이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래서 이쪽에 이제 예정대로 그 창동 차량기지와 면허시험장 일대가 개발이 되면 대략 한 8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새로 생길 걸로 예측하고 있어요. 어떤 산업이 들어가는데 그렇습니까? 아직 이제 그 결정은 안 산업군까지 됐겠지만. 결정된 건 아니지만, 그 이제 창동 쪽에 일종의 K-팝 전용 공연장이 들어오면 일종의 음악 산업이 발전할 걸로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바이오메디칼이라든가 또 무슨 요즘 K-뷰티라고 해서 화장품 R&D 산업이라든지 이런 이제 새로운 도시에 맞는 네. 그런 업종들을 이제 저희가 그곳에 유치해서 거기에 일자리를 만들어 보려고 여러 가지 국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 은평구 같은 경우는 그 김우영 청장도 나왔었거든요. 네. 그 혁신파크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하나의 모델이 될 것 같은데 총장님께서는 그런 그 도봉 창동 차량기지라든가 이 도봉면허시험장에 어떻게 그걸 모델링하겠다 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네. 저희 노원구뿐 아니라 네. 서울 동북쪽 일대 전체가 일종의 베드타운이거든요. 4호선을 기준으로 하면 거기 이제 종점이 당고개역인데요. 네. 그 종점에서 이제 아침에 4호선 이제 네. 출발하면 동대문까지는 내리는 사람이 없어요. 동대문까지는 전부 타는 사람만 있어요. 그만큼 일자리가 부족한데 그래서 여기는 비단 노원구뿐 아니라 이 동북권 전체의 일종의 새로운 일자리 전진 기지가 돼야 되는 거죠. 네. 강남북의 불균형 얘기를 할 때 사실상 그 중심에 이 핵심적 원인이 이 서울의 북부권에 좋은 일자리가 거의 없는 게 문제거든요.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곳에 이제 새로운 일자리의 맹아들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유감스럽게도 뭐 마중물을 부으려고 해도 네. 뭐가 좀 있어야 붙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그야말로 이제 무슨 공무원들이라든가 일반 소비 산업이라든지 뭐 약간은 있다고 하는 게 봉제 산업 뭐 이런 정도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맨 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새로운 산업을 유치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이제 산업군들을 이제 유치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분야의 전문가들도 뭐 해외 사례도 많이 벤치마킹하고 네. 또 인근에 이제 좋은 대학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좋은 대학에서 지금 한참 연구 중인 여러 가지 R&D 사업을 이제 현실화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검토 중에 있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음악 산업이라든가 바이오메디칼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ITC 이 관련 산업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 집적되는 그런 이제 거대한 변화가 조만간 시작될 예정입니다. 뭐 서울시 박원순 시장과의 협조도 중요하겠고 중앙정부하고 또 여러 가지 협력적인 부분이 필요하겠네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지난해에 국토부가 이런 네. 이제 조금 이제 경제 발전이 더딘 곳을 이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으로 네.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지원이 결정되면 중앙정부가 250억을 지원하고 또 자치단체가 그만큼을 매칭을 하는 건데, 그래서 전체가 이제 500억의 마중물을 주는 사업인데요. 네. 마침 그 창동 상계 지역이 그 국토부의 그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큰 돈은 아닙니다만 500억이 이제 확정이 돼서 네. 그 돈으로 일단 초기에 마중물을 붓는 사업은 이제 시작을 한 상태입니다. 자, 노원구 하면 교육특구다. 상당히 좀 부러워하는 젊은 층들이 상당히 가고 싶어하는. 네. 물론 교통은 상당히 뭐 어렵습니다만 그런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소개 좀 해주시죠. 그 이제 노원구의 중계동의 네. 학원가를 중심으로 글쎄 해서 이제 일종의 뭐 무슨 강북의 대치동이다 이런 글쎄 이런 말이에요. 표현도 예, 예. 있는데요. 어쨌든 그 이제 학원가가 좀 발전하고 또 그 인근에 좋은 이제 학교들이 있으면서 그 부모들이 아이들 좀 키우고 싶은 부모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동네가 되어 있죠. 거기에 이제 마침 이제 마을의 안전도도 높고 주변 환경도 깨끗한 편이고, 그래서 노원구 하면 이제 교육 특구 이미지를 갖게 됐죠. 집값도 비쌉니까? 고 일대는 조금 상대적으로 강남에 비하면 저랍니다만 네. 상대적으로 비쌉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계속 살려나가실 계획이죠? 어떻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이제 사교육 덕분에 이제 일종의 교육 특구 이미지를 초기에 가졌다면 그야말로 이제 공교육 영역에서 요즘 이제 중학교 자유학기제도 시행이 네. 돼서 여러 가지 학생들이 공적 영역에서 학교에서 다 하기 어려운 네. 이런 이제 교육적 체험을 가까운 곳에서 이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해서 그 학교에서 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이제 체험 요소들을 저희 자치단체에서 채우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올 5월 달에 개관하는 이제 과학관이라든가 저희 이제 교육부에서 전국의 2군데의 일종의 수학 포기자들을 위한 수학 체험 문화원을 짓는데 그게 또 마침 노원구에 지금 새로 지어지고 있어요. 네. 또 거기에 이제 천문우주 전문 과학관, 여러 가지 생태 교육관 이런 게 이제 새롭게 다 진용을 갖추고 있어서 네. 일종의 이제 그 공교육과 사교육이 다 아주 조화롭게 발전하는 그런 동네여서 저희 이제 목표는 그 사람을 낳으면 서울로 보내고 말을 낳으면 제주도로 보내는데 사람을 키우고 싶으면 교육을 잘 하고 싶으면 노원구로 보내라 이런 그래요? 이렇게 이제 될 수 있도록 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잘 채우고 있습니다. 그 마을이 학교다. 마을 학교 이 문제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아까 마을 공동체 사업과 연관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예, 그 일환인데요. 저희가 마을 요즘 이제 그 사람들이 굉장히 이기주의화되고 황금 만능주의화돼서 마을 전체를 일종의 공동체로 복원하는 옛날 우리 시골의 두레나 개와 같은 네. 정신이 네. 도시의 이제 새로운 형태로 공동체화하는 여러 가지 이제 사업 중에 하나가 마을이 학교다 사업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내 아이만 잘 키우면 됐는데 마을 전체가 같이. 우리 아이들을 우리 동네 아이들을 함께 키워보자. 공동 육아하자, 뭐 예를 꼭 들면. 교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사람들이 다 자기 나름의 장점들이 있잖아요. 그 장점들을 사회에 이제 일종의 자원으로 내놓고 네. 함께 교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여러 가지 재능이 있는 동네 이제 주민들이 자원봉사도 네, 하고. 자원봉사식으로 해서 동네 아이들 함께 키워보자고 해서 네. 지금 이제 마을 학교가 굉장히 다양한 형식으로 그래요? 거의 1000여 개 가까이 천여 개가요? 열려서요. 다양한 형식으로 그 이제 마을 학교 선생님들이 예를 들면 무슨 프랑스 마을 학교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재능이 있는 그 학교를 이제 공적인 개념으로 저희가 연결시켜주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해나가니까 마을 전체가 네. 상당히 이런 공동체가 교육을 매개로 한 공동체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또 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학생들은 부담 없이 다양하게 자기가 이제 선택해서 참여하고요. 되게 이제 수업료는 없고 혹시 이제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무슨 실험 기자들이라든지 이런 정도로만 비용을 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효과가
큰 아니, 사업입니다. 마을 학교가 천여 개라면 거의 각 동마다 다 있는 셈이겠네요. 그렇죠. 이제 저희 구의 이제 마을 학교 심의위원회에서 네. 이제 우리 주민들이 내가 이런 학교를 열어볼게요. 이렇게 신청을 해서 이제 그 심사를 통과하면 네. 이제 그게 이제 일종의 홈페이지 같은 데 올라오고 그 홈페이지를 그 학생들이 이제 직접 이제 선택해서 이렇게 이제 참여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면 구에서는 그 마을학교 선생님에게 약간의 이제 자원봉사료 정도를 드리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누적하면 이제 거의 한 천여 개, 이제 그 중에 이제 이미 이제 마무리한 것도 있긴 합니다만 한 천여 개 학교가 가동이 된 거죠. 언제부터 시작하셨던 겁니까? 벌써 한 3년 정도 돼간 3년 3년 정도 만에 천여 개 넘었는데요. 정도의 성과를 네. 올리신 무슨 상당히 노하우가 그게 그 간단한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민관 관계 문제도 있을 테고 네. 거기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주민들의 의지도 끌어내야 되고.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마음 속에는 네. 누구나 다 한편의 이기심도 있지만 네. 그 이타심이 늘 마음 속에 있는데 그거를 꺼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동기부여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네. 아. 네, 이제 마을에서 그런 동기부여를 해주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제 기꺼이 자기 재능들을 이제 사회에 꺼내놓고 또 그걸 통해서 본인들도 보람을 느끼고 그럼요. 그런 시스템이 선순환돼가는 아주 대표적인 사업인 것 같고요. 네. 그 마을이 학교다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는 처음에는 일종의 고유명사였는데 네. 지금은 거의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그 마을 학교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 해서 이제는 거의 이제 보통 명사화 아, 그래요? 되어버렸습니다. 그 마을 공동체 사업은 다른 부분들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맨 네. 처음 시작할 때는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래요? 대략 한 1년에 한 번씩 캠페인 주제를 이제 바꿔가는데 네. 두 번째가 나누면 행복해집니다. 일종의 복지를 주제로 했고요. 네. 세 번째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마을이 학교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네. 그때 마침 이제 세월호 이제 건이 터져서 일종의 사람이 우선입니다. 그 생명 존중을 하는 사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녹색과 관련해서 지속성 가능성과 관련해서 녹색이 미래다 사업을 하고요. 작년에는 일종의 문화 공동체 일을 했는데요. 노거나 놀자 운동하자 이렇게 해서 모든 국민이 한 가지 이상의 문화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네. 우리 동네에서 가장 가까운 문화와 스포츠의 여러 가지 이제 활동 내용들을 동별로 다 지도를 만들어서 우리 동네에서 내가 제일 가까이 가서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주민들 스스로 알 수 있도록 해주고 구청에서는 인프라를 깔아주고 홍보를 해주고 그리고 주민들은 그걸 선택하고 그게 이제 작년에 했고요. 이제 올해는 그 전체를 이제 아울러서 네. 사람들이 사는 목표가 무엇인가. 그 우리 사회가 아무래도 이제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이 돈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삶의 행복을 위한 수단인데 이게 네. 자칫 목표화 되어버리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원위치 시키자. 이 돈, 경제 이건 수단이고 네. 목표는 행복이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올해는 이제 그 마을 공동체 걸음의 7번째 걸음으로 네. 노원에서 행복을 만들자. 가까운 마을에서 정말 이 주변 사람들과 어울려서 행복하게 살아보자. 이런 취지로 이제 그 일종의 마을 공동체 복원 운동의 일종의 이제 뭐랄까요 완성이라고 네. 할까요? 그런 운동을 이제 올해는 또 본격적으로 하고 국민 있습니다. 만족도 이런 거 여론조사 좀 해보셨어요? 높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예, 이게 표본조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스크린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인사하기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주민들의 얼마만큼 만족도가 높은지를 네. 조사하는데 대체로 이제 주민들이 예전에 비해서 행복해졌다, 따뜻해졌다, 살기가 좋아졌다 이런 거는 대부분 느끼시는 것 같고요. 그래도 이게 뭐랄까요? 계속 목마르잖아요. 목이 마르니까 더 많은, 더 좋은 이런 거를 해 나가려다 보니까 여전히 부족한 게 많죠. 이 동네 친구가 제일 좋거든요. 맞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뭐 중학교 동창 부르려면 또 멀리 나가서 만나야 돼. 동네 친구는 바로 옆에서 만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만나서 얘기하고 차 한잔하고, 그죠? 뭐 남자들은 막걸리 한잔하고. 먼 지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그럼요. 또 나이 들면 더 그렇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 생활임금제 부분도 상당히 노원구의 특징이라고 그러던데요. 어느 정도 지금 시행하고 자리가 잡혀 있습니까?
생활임금제를 정부에서 처음으로 이슈화한 것은 경기도 부천이었는데요. 네. 그거는 이제 주로 노동계 쪽에서 이런 걸 해보자고 하는 제안이 있었고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좀 설왕설래하던 차에 네. 저희 노원구하고 성북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 사업을 이제 시행을 했죠. 그때만 해도 최저임금이 이슈화되기 전이라 최저임금으로는 정말 그 생활하기가 쉽지 그럼요. 않았거든요. 특히 그 업종에 이제 단순 노무직이 많은데 이분들한테는 최저임금이 사실상의 최고임금이어서 네. 이 생활임금 제도로 이 공적 영역에서부터 실제로 조금 생활할 수 있는 비용을 좀 지불해보자라고 시작을 했고 그것이 최저임금을 끌어올리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보자고 해서 시작을 한 일인데 지금 전국에서 이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는 데가 이제 한 80여 곳 정도 많아졌죠. 생겨서 나름대로 이제 보람을 느끼고 있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그 이제 생활임금이라는 게 딱 무슨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조금 더 열의가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그 생활임금의 시간임금을 저희 구는 지금 7,700원 정도를 주는데 8,000원 이상 주는 자치구도 많이 늘었어요. 우리 시장님도 박은선 시장님도 꽤 많이 서울시에서 직접 고용하시는 지금 그러니까 분들이 많이 생활임금제가 주는 거죠. 적용되는 데는 구청 산하의 기관단체죠. 예, 그렇죠. 그렇게 이제 민간까지 구가- 아직 뻗어나가지 못하는 거죠. 예. 근데 음. 이제 저희가 그 이제 구청에 음. 뭐랄까요 용역을 하거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데는 그 생활임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구청에 그렇죠. 공공 건물을 건축한다든지 아니면 구청에 여러 가지 연구 영역을 한다든지 여기에 이제 네. 그 참여하는 노동자들은 최소한 생활임금 용역까지. 이상을 네. 지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네. 그 민간 영역에도 약간의 영향을 미치고 네. 있습니다. 그 헌법대로 따라가기인가요? 살아가기? 네. 헌법대로 살아가기. 참 아이디어가 많습니다. 이게 다 총장님이 낸 아이디어예요? 요 헌법은 이제 우리 동네에 지난해 네. 김재동 씨가 와서 특강을 그래요? 무료 특강을 했거든요. 아, 인기스타가 왔었네요. 네, 저희가 바빠서 그 특강은 이제 잘 못 듣는데 도대체 네. 김재동 씨가 우리 동네 와서 무슨 얘기를 하나 끝까지 들었는데요.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헌법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좀 부끄러웠어요. 제가 대학교 때 학부 전공이 그래요? 법학이었는데 제가 그래서 끝나고 김재동 씨한테 물어봤어요. 나는 전공이 법학인데 어떻게 저보다 더 헌법을 잘 아시냐 그랬더니 그 몇 번 외우면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슴에 손을 얹고 이게 헌법이 그야말로 저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의 책 속에 있는 사문화단 조항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이 시민들이 살아가는 뭐랄까요 삶의 주요한 바로미터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이제 마침 그 무렵에 그 손바닥 헌법책이라고 네. 조그맣게 그 포켓용으로 들고 다니기 쉬운 그런 책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제 그것을 전체를 다 나눠주고 또 뭐 통장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공무원 교육에 그 헌법이 가지고 있는 가치들이 무엇인지 이것이 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왜 이것을 지켜야 되는지를 이제 한참 이제 그 사업에 넣어서 하고 있을 때 이제 정반대로 그 헌법을 농단하고 요즘에 대통령 국정을 탄핵 농단하고 사건이 뭐 이런 일이 생겨서 헌법이라는 게 사실상 국가의 근간 아니겠습니까? 네. 가장 중요한 게 헌재에서 그걸 다루는 것이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 노원구 하면 지금 이제 그 시간이 조금 거의 다 됐습니다만은 그 안철수 의원이 그 지역구인가요? 그렇습니다. 자주 보시겠습니다. 안철수 의원님이요. 네, 가불병인가요, 노원이? 네, 굉장히- 가불병의 네. 병 쪽의 의원이십니다. 아, 상계동, 그래요? 네, 상계동 쪽의 의원이신데 세 군데 중에 한 분이시네요, 그러니까. 네, 네. 근데 워낙 뭐 바쁘셔가지고 네. 요즘은 이제 동네에서 얼굴 보기는 쉽지 않고요. 네. 텔레비전에서 자주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총장님하고 자주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네, 전에. 네. 상대적으로 자주 뵙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총장님 오늘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간단하게 정리 좀 해주시죠. 그 요즘 이제 노원구에서 새로운 실험을 하나 하고 있는데요. 마을에서 주민들이 얼마만큼 주인의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저희가 동주민센터만 해도 동이
노원구는 인구 2만, 많은 경우는 4만 명 정도 돼서 동 하나가 시골, 뭐 지방으로 보면 군 정도에 해당이 돼요.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 주민들이 정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는데 모든 것을 돈으로 하는 것보다는 네. 그야말로 동네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서 주민들 스스로 똑같은 일들을 하더라도 직접 자발성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일, 이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 우리 같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은 그 주민들이 갖고 있는 자발성을 최대한 끌어내고 그분들 스스로 마을의 자치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일, 이런 게 참 소중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이제 공동체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예. 저희 이제 슬로건이 노발대발이거든요. 노발대발? 그건 뭡니까? 노원이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의 약자가 노발대발입니다. 네. 노원에서 그런 좋은 모델들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게 그래요. 발전할 수 있는 모델을 네. 주민의 참여를 통해서 네. 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좀 노원구 총장님이 잘못하는 점도 있을 텐데 제가 너무 좋은 점들만 오늘 여쭤본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영아 시시각각에서 특집으로 진행되는 수도권 기초단체장에게 듣는다. 오늘 3월 2일에는 이창우 동작구청장이 출연해서 동작구의 정책과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까지 김성환 노원구청장이었습니다.